제가 준비한 책은 달러고튼 꿈백화점입니다. 책을 읽으려고 보는데 인터넷에 딱 봤는데 이 책이 딱 나온 거예요. 너무 표지가 매력 있었어요. 너무 예쁜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 달러고트 백화점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깨어나면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기 백화점에 가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그만큼 현실을 침범하지도 않고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달러고트 세계예요. 이 백화점은 시간의 신의 세 번째 실장의 유사 깊은 가게입니다. 환상에 한번 빠져볼까요? 백화점은 총 5층 불려져 있어요. 1층에는 이제 매니저가 나가고 그냥 인기센터 한정판 예약상 주도로 이렇게 파는 곳이고요. 2층은 비고 마이너스라는 매니저가 있고 평범한 일상을 또 팔고 있습니다. 3층은 액티비티하고 패키지로 뭐 악몽 이런 끈을 팔고 있고요. 4층에는 낮잠의 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짧게 자는 우울이나 아기심인 등 그런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2층에는 매니저는 없어요. 단 1층부터 4층까지 팔고 남은 꿈들이 떨이처럼 세일 상품들에서 판매를 되는 거예요. 대신 얘네들은 좀 덜어놨고요. 저희는 이 끝 백화점에 들어가서 1층부터 2층까지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고르고 그리고 사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요 이유는 달러고트가 나옵니다. 달러고트는 시간의 신의 세 번째 수단 후속인데요. 이 시간의 수는 세 명이 주장하는데 너희는 시간을 다스린 운명을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숫자로 미래 지향적이죠. 두 번째 숫자는 과거는 잊지 않겠어. 추억도 잊지 않는다 라는 두 번째 숫자죠. 세 번째 제자. 첫 번째는 두 번째를 다 선택하는 다음에 현대를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선택하는 꿈의 세계를 선택합니다. 저희 세 번째 신이 이 세 번째 제자에게 말하는데요. 너무 미래를 하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너무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과거에 있는 실수나 과거의 추억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이대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않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으로 남겨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이 꿈의 세계를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꿈 덕분에 과거를 잊지도 않으면서 미래 지향으로 살면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부터 이 세 번째 세 후속으로 해서 이 백화점 잤을 거고 여기에 주인공은 켈리가 입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거는 책 표지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 저에게 되게 필요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때, 자만해져 있을 때 나라는 사람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내 잠재적인 부분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꿈의 세계를 나랑 인정을 하고 꿈이 어떤 꿈이든 나를 성장시키는 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책들이 들면서 중간중간 내가 되게 높고 싶지 않다 라고 문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은 잠재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악몽이 있었어요. 굉장히 시동꾸는 꿈신 분들이 되게 미련을 걸었는데 이때 어제에서 달러고트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시동 기억이기만 하나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을 앞으로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극복했을 때 결국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목차를 정리를 해왔는데 이 책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랑 저만의 에피소드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느꼈던 점이랑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라는 책 자체가 실제로 49일 동안 저자가 국토대장정을 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오른쪽 지도를 보게 되면 검은색 선이 실제로 두 발로 걸었던 루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저 또한 국토대장정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만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하고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만의 에피소드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때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국토대장정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였기 때문에 너무 작은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을 조금 벗어나 더 다양하고 넓은 곳을 직접 제 두 발로 걷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국토대장정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11박 12일 동안 충청남도 태안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200km를 행진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비가 오면 이렇게 우비를 쓰고 도로 한가운데서 걷기도 하고 비가 그치고 날이 좋으면 우비를 벗고 모자를 쓰고 걷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km가 넘는 가방을 메고 하루하루 묵묵히 걷고 또 걷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국토대장정 경험과 이 책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국토대장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느꼈다고 생각한 부분이 책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어서 조금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독서를 하면서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지만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가장 큰 두 가지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은 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멘트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저 한 문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에게는 막상 해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하면 배우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스스로에게 좀 용기를 주고 함께 동기부여를 주곤 합니다. 제 일상에서 영향을 미쳤던 경험에는 직무가 운영팀장을 맡고 있다가 품질 강사로 변경을 하면서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저의 마법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걸음의 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막연하게 느꼈던 200km의 거리를 매일 7km, 10km, 15km씩 점점 거리를 늘려갔고 하루하루 걷다 보니까 어느덧 목표에 다가가 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느꼈던 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믿음이 생기게 됐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 인생에서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걸 바로 적용을 해서 그래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가면 이것도 끝이 있을 거야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꼈던 경험과 여러분들이 국토대장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